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의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제2편인 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제1편 시계편을 시작으로 2편 작전 이렇게 해서 제13편 용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편 작전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시작을 했으면은 속전속결로 끝을 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수물자를 잘 활용하라, 이 두 가지가 이 작전에서 강조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오래 기간이 계속되면은 인력의 손실이라든지 또는 물자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격하게 국가의 어떤 경제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소 전쟁에 시작할 때 조금 계획에 미흡하더라도 빨리 끝내라는 것이 이제 손자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군사비가 1년에 50조 원 정도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 500조 원에서 비하면 상당한 예산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전쟁을 하지 않고 평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데도 연간 800조 원 정도가 전쟁 비용으로 일단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단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예로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미군 한 명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 물자의 사용 비용도 이제 산입이 된 거겠죠. 그래서 그 봤을 때 만약에 3만 명이 아프간에서 파견이 되어 있다면 무려 30조 원이라는 돈이 연간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점점 이제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올라가서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2차 침입을 통해서 수나라는 상당히 전비 조달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국민 생활은 피폐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나라의 장관 중에 소위 예부 상서인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부랴부랴 수양제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고 또다시 3차, 4차 고구려를 침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도 하지 못하고 소위 그 뒤에 당나라를 건국한 이세민 부자에 의해서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오랜 장기간의 전쟁은 결국 나라의 전망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끄면 끌수록 군수물자의 낭비가 오래되기 때문에 손자는 또 강조하기를 가급적이면 군수물자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라든지 전쟁의 장비는 본국에서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먹는 군량미라든지 또는 말이 먹는 그런 군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적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20대 1로 본 겁니다. 내가 가져가는 쌀 20섬하고 적국에서 탈취해서 먹는 쌀 한 섬과 맞먹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만큼 가져가려면은 물자도 많이 들 뿐더러 인력도 또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 결국
전쟁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군량이나 이런 것들은 적지에서 조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소위 징기스칸의 몽골군을 예를 듭니다. 이 몽골군은 반드시 전쟁을 할 때 때를 잘 선택을 했답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은 초겨울에 항상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초겨울이 되면은 벌써 이미 강을 건너면은 이게 벌써 얼음이 얼어서 이게 교량을 놓지 않아도 건널 수 있고 넙지에도 쉽게 도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보다는 초겨울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하나 유리한 것은 이미 적지에 가면은 창고에 벌써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지 않고도 적지에서 얼마든지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식량을 그만큼 조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런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적군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미 몽골군은 현지에 도달해서 적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적과 준비한 몽골군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성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몽골군의 장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동서양의 군사들이 한 사람의 보통 장비의 무게가 한 70kg 정도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칼, 뭐 방패 또는 심지어 식량까지 같이 가져가야 될 입장이니까 이러한 70kg 정도를 가지고 말을 타고 옮긴다면 얼마나 그 말도 힘들어 하겠죠. 시간도 그냥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그 10분의 1인 7kg 정도로 슬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옷도 갑옷이 아니고 이제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식량도 우리가 그냥 양국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육포 같은 이러한 우리가 소위 일회용 즉석 식량을 개발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기와 장비는 반드시 본국에서 가져가더라도 식량이나 이러한 것들은 현지에서 반드시 조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손자의 하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손자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중국에 주석을 했던 모택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택동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동안에 중국에서 한편으로는 일본과 싸움을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군인 장개석 군대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모택동 군대는 중공군으로 해서 게릴라군과 다름이 없었죠. 장비도 형편없었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군대에서 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전부 자기들이 활용을 하게 되고, 또 포로들도 그렇습니다. 사로잡으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 부대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여비까지 지어줘서 보냅니다. 그만큼 호의적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장개석 군대보다는 오히려 모택동 군대를 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9년도에 전국이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장개석 군대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장비들을 이 모택동은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을 탈취해서 오히려 활용을 했다. 그래서 비아냥 그리기를 소위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탈취한 것은 자기들 군수 창고가 오사카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미군의 장비를 노예한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디트로이트에 자기들이 군수 창고가 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적의 물자를 잘 활용한 그런 하나의 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이제 인식의 전환과 또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변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라든지 소위 비대면 활동이 정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잘 알다시피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많은 기간 동안을 소위 점포의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하는 우리 중개사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상시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고 활동을 중지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즉, 우리가 비대면 활동이 많이 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뿐만 아니고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소규모 로드숍에 의존해서 하던 이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소위 비대면 활동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활성화되리라고 보이고, 조금 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쿠팡의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거래량의 2배 이상을 이루었다. 매출액의 2배 이상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위의 생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뭔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한번 우리 줄 둘러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편 모공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